내라는 더불어민주당이 부리고 있는데 다 그게 그 애들 전략이겠지. 그러면 그럴수록 현명한 사람들은 더불어민주당을 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계속 저러면 더불어민주당이 이상한 거지. 정청래 같은 사람이 있잖아. 정청래 같은 그런 종북주의자 세력들이 있으니까 그런 세력들을 척결하자. 그런 무리들이 너무 많은 거야. 그냥 서민들, 시민들 그냥 잘 살게 하기 위해 가지고 하는 그런 정책들이 아니라 항상 쟤들 이면 속에 뭐가 있어요? 북한하고의 관계가 있잖아. 그게 문제라는 거지. 안보 전략에 있어 가지고도 무조건 대화로의 평화통일, 이거는 나는 별로인 것 같아요. 전략이 애매모호하잖아.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대화로 평화통일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북한이 한 번도 어떤 리액션을 보여주는 게 없잖아. 저희들 말에서는 항상 뭐 북한이 비핵화, 대화로 평화통일 항상 그렇게 외쳤지만 북한은 뭐 항상 우리한테 달러를 요구를 했었고,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은 우리가 달러를 주는 거야. 그렇게 해가지고 평화를 유지를 해왔다라는 거지 이때까지. 그렇지만 쟤들은 뭐 비핵화는커녕 계속 핵무기를 만드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걔들 핵무기 만드는데 1조를 한 것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1조를 한 게 누구야? 더불어민주당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냥 대한민국 순수 뭐 대한민국 사람들 마인드로 그렇게 했어요. 다 종북주의 세력이 있어서 그런 거야. 저 종북주의 세력들은 누구의 앞잡이야? 북한 간첩. 이제야 뭐 과거처럼 그런 간첩 행위 뭐 그렇다 한다 하더라도 전두환 때하고는 또 다르니까. 전두환 때는 굉장히 스트롱했거든요. 그리고 전두환 때는 계엄을 하지도 않았어. 정권 잡기 시작할 때 한번 계엄하고 그 다음 계엄하지도 않았다니까. 그런데 시종 전두환이 뭐 계엄을 한 것처럼 그렇게 막 느끼게끔 선동질을 하는 것도 조금 웃긴 거야. 얘들이 전두환하고 누구야 박정희하고 이승만하고 자꾸 부정하고 거부하고 독재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그 당시 때 계엄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근데 일반 국민들이 생각했을 때는 그렇게 계엄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는 그런 우리 종북주의 세력들이 좀 척결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공산주의가 안 된 거에 대해서 좋게 생각을 하는데, 쟤들한테 있어서는 박정희하고 전두환하고 이승만이 최악의 대통령이다라고 인식을 하니까, 그리고 그걸 국민들한테 주입을 시켜준다라고 하는 거는 그 사람이 종북주의자인 거야. 그러니까 전두환하고 박정희하고 이승만이 돼가지고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부정적으로 보는 그런 사람들이 종북주의자인 거야. 아무튼 더불어민주당 오늘 이재명 할배 대통령 나와가지고는 8.15 선언하는 걸 이렇게 들어보고 그렇게 했을 때 역시 친북이고 그 다음번에는 약간 반일 감정이 있구나라는 것을 느낀 거야. 일본은 내 앞마당을 같이 쓰는 나라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는 뭐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길래 어쩔 수 없이 관계를 친화적으로 맺어야 하는 그런 관계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렇게 그걸 듣는 순간 역시 반일 감정이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지. 근데 원래 이재명 씨가 그렇게 반일 감정이 있는 사람이었나? 왜 경기도지사로 있을 때 그때도 그랬나요? 나는 잘 몰라가지고는. 나는 내가 서울에 있었고 그 다음번에 인천에 있었고 그래서 경기도 거는 잘 몰라요. 그런데 이번에 한번 연설하는 거 들어보고는 조금 약간 종북에 가까운 냄새가 나네 느꼈지. 그리고는 친북이네. 친북 뭐 좋아. 그렇지만은 글쎄 이때까지 북한이 비핵화를 원했고 그 다음에 대화로 평화통일을 원했지만 한 번도 북한에서 보여주는 거는 대화로 평화통일의 액션은 없었다라는 거지. 그리고는 북한에서 보여준 그런 도발 행위는 항상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외치는 대통령이 정권을 잡고 있을 때는 그애들은 그런 도발을 했었던 것 같아. 그게 아마 이거 안 좋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러니까
대화로 평화통일 그게 다 이거줘가지고 이루어진 거다라는 생각밖에 안 드는 거야. 과거에는 이렇게 유튜브가 없었으니까 공중파 방송밖에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공중파 방송에서 내는 그걸 전부 다 그걸 진실이라고 생각을 하고 믿는 거야. 그런데 유튜브에서 이렇게 보면은 뭐 유튜브에서 내는 찌라시가 공중파 방송에서 내는 거하고 똑같은 것일 수도 있고, 또 반대의 목소리 내는 내 같은 사람 같은 경우에는 나는 내가 진실이다, 내가 팩트다, 공중파 방송에서 하는 게 전부 다 찌라시다라고 이야기해도 증빙된 사람이 아니잖아요. 내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많이 믿지는 않지. 그렇지만은 찾아보면은 사람들이 알고는 어떤 게 진실이다라는 걸 아는 거야. 그리고는 과거 상황하고 지금 현 상황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왜 저렇게 큰 변화가 없는 저런 정책을 지금까지 지속해 오는지를 모르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특히 안보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왜 굳이 자꾸만 북한한테 달러를 주냐 이거지. 배만 키워주는 것밖에 안 되는 거야. 그렇잖아요. 배만 키워주는 것밖에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북한이 아쉬워가지고 우리한테 손을 내밀어야 되는데, 그런데 그게 아니다라는 게, 그러니까 민주당을 지지하고 그 다음에는 민주당을 지지하는 지역이 많으면 그 지역은 북한하고의 뭔가 연결이 잘 될 수 있는 그런 지역일 수도 있는 거야. 왜? 마인드가 맞으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다 그러면은 조금 힘들겠지. 마인드가 틀리니까. 북한 쪽을 뭐 지지하고 뭐 대화로 평화통일 운운하고 그런 지역은 북한의 김정은이가 정권을 잡아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무리들 아닐까요? 그렇잖아. 대화로 평화통일, 말이 좋아서 대화로 평화통일이지 거기 깊숙이 이면적으로 내면 속에 품어져 있는 속뜻은 우리가 그쪽에 굴종이 되는 거랑 마찬가지야. 언뜻 들으면 대화로 평화통일 그래가지고는 엄청 좋아 보이지. 근데 아니라니까.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도 내가 봐서는 저 정도 가지고는 대통령을 탄핵을 시킨다? 조금 납득이 안 가는 그런 상황도 많았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이념을 희석시키기 위해서 그런 거야.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희석시키기 위해 가지고는 그랬던 걸밖에 안 보여진다라는 거죠. 그리고는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꼬리에 꼬리를 물고 A에 대해 가지고 사람들한테 의문점을 던져. 그리고 사람들이 그게 뭐지? 막 궁금증을 가지고 막 그러는데 또 다른 의문점을 또 던지는 거야. 이러면 이전에 던진 거에 대해 가지고는 해명이 안 된 상태야. 그러면은 그 다음번에 두 번째 던진 거에 대해 사람들이 이전 거는 또 잊어버리고 앞에 것만 또 두 번째 던진 의문점에 대해 가지고 퀘션 마크를 또 가지고는 또 그거에 대해서 왈가불가 할 거라고. 그리고 또 세 번째 또 그러는 거야. 그러면은 사람들 머릿속에는 어떤 문제로 해가지고는 이명박이 잘못을 했는지 몰라. 그렇지만 이명박은 잘못이 있는 것처럼 사람들한테 느끼게 해주는 거야. 그게 그 애들의 전략인 거라고.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에도 그런 식밖에 안 된다라는 거야. 박근혜도 그랬다라는 거고. 그렇게 해가지고는 대통령을 다 하야를 시키는 이유가 뭘까요? 이거 안 좋기 때문에 그런 거야. 덜 좋고. 좀 문제가 크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배만 키운다라는 거지. 그리고 민생지원금 그러면서 주는 거. 과연 민생지원금 그거 받아 20몇만 원, 뭐 50몇만 원 받아가지고는 그게 뭐 1년 생활이 돼. 겨우 한 달 생활이 돼. 그러니까 그거 그냥 위쪽 지방에 주기 위해 가지고 눈먼 돈 만들어야지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밖에 안 든다니까, 내가 생각을 했을 때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사건도 보면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정권을 잡고 몇 개월 안 있어 가지고는 더불어민주당 측에서 계속 탄핵을 외쳤거든. 그러고 있다가는 뭐 주얼리 그러면서 얘들이 막 찌라시 비슷하게 해가지고는 이야기를 하더라.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을 끌어내리려고 하는데 빌미가 안 잡히니까 계속 김건희를 긁고 넘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와가지고 2011년도에 있는 그 사건 가지고도 긁고 넘어지는 거지. 문제가 되는 거라고. 그렇잖아. 그리고 나는 그 목걸이, 반글리프 목걸이 난 전혀 문제 안 된다고 봐. 대통령 영부인한테 선물 줄 수 있는 거지. 대통령 영부인이 되는 걸로 만으로도 선물을 줄 수가 있는 거야. 얘들은 그런 걸 뇌물로 칭하는,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 자체부터도 문제가 되는 거야. 사람들끼리 이렇게 선물도 주고 받고 주거니 받거니 하는 거 아니겠어요. 금액 얼마는 괜찮고 얼마는 안 된다, 그렇게 정해놓은 것 자체부터도 사회주의 냄새가 벌벌 나는 것 같아요. 사회주의가 아니라 공산주의 같아요. 아니 공산주의도 모르겠어. 그거는 왜 그런 법을 만들어놨는지도 모르겠지만은 사람 따라 그다음에 개인 능력에 따라 가지고 많이 줄 수도 있고 적게 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 누가 다 만들어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전부 다 지 못하는 거 남이 하니까 배알이 털려가지고 그런 거 만들어 놓은 거야. 다 그렇지, 내로남불이지. 그렇게 어설픈 그런 법을 만들어 놓은 게, 난 내가 생각했을 때 왜 집안 환경은 어려운데 성적은 좋아가지고 서울대 가고 좋은 대학교 들어갔던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그런 법을 만들어 놓은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어. 주기는 싫고. 그러니까 남이 주니까 줘야 되나? 그런데 주기는 싫고. 그러면은 그런 법을 만들자 이러면서 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법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고. 아무튼 아이러니하다니까. 대한민국 자체가 혼탁해지는 것 같아. 사람들이 그런 것 같아, 내가 봤습니다. 사람들이 스스로가 스스로를 불신하게 만드는 거야. 그렇게 만드는 누군가가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불신을 가지게끔 하는 거야, 누군가요. 예를 들어가지고 뭐 유학을 갔다 왔다 그러면서 검은 머리 외국인 그러면서 불신을 가지게 하고, 좋은 학위를 땄다, 서울대를 나왔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또 불신을 하게 하고, 그 다음에는 돈이 많다 그럼 또 불신을 하게 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본인이 그 위치가 아니다 보니까 그렇게 또 할 수도 없는 위치다 보니까 불신을 가지게끔 하는 거야. 그러니까 문제가 많은 거지. 너 말이야, 뚱땡이 너. 하여튼 우리나라 사회 보면은 국민들 정서를 멍들게 만드는 사람들 있잖아. 처음에는 좋게 받아들여주지, 한 번은. 두 번째는 세 번째는 왜 이런 거 있잖아. 서울대 나와가지고는 엄청 잘난 척 하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상황들이 주어지잖아요. 그런 그걸 이용을 하는 거지. 그냥 내 주위에 공부를 잘하고 좋은 데를 갔고 집이 잘 살고 이런 사람들이 주위에 좀 있지만은, 그래도 그러니 그냥 그렇게 하는 거지. 그런 거 가지고 그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인 감정이 있고 잘난 척한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 그냥 그렇구나 이렇게 거기서 끝나는 거지. 그런데 왜 비교시를 해가지고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 가지고 부정적인 감정을 심어주는 거, 그게 잘못됐다는 거죠. 그리고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여자나 남자나 외국에 공부하러 그러니까 유럽 같은 데 공부하러 가거나 아니면 일하러 가거나 그러지, 이상한 짓 하러 가는 사람 있어요? 없다고. 그런데 보면은 외국에 나가가지고는 뭔가 한다 이러면은 항상 부정적으로 이렇게 말하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그게 지가 못하니까, 지는 못하고 남은 하니까 배알이 틀리는 거야. 그런 거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대한민국 국민들을 이간질 시키는 거야. 그러면서 대한민국 자체 내에 있는 것만 해도 최고다. 그런 그게 다 주체성 아닐까? 아니면 모르겠어. 아무튼 어느 누구 그 방송은 보면 볼수록 내가 봐서는 종북주의자인 것 같아. 한편으로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보면은 종북주의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일본하고의 관계에 대해 가지고 이야기할 때 되면은 항상 모든 사람이 다 종북이 돼. 대한민국 전체가 왜 과거의 일제강점기를 생각을 하면은 조금 안 좋은 감정들이 다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끝내야 되는데 그런 감정을 자꾸 부추기는 그런 방송, 그런 영화, 그런 드라마, 그런 것들은 조금 배제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약간 종북이야. 종북이라니까. 봐봐요. 그렇게 따지면은
그러니까 핵무기를 투하한 미국 쪽하고 핵무기를 투하를 받은 일본 쪽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적대 감정으로 살아야 되는데 아주 친화적으로 지내지. 우린 그런 걸 본받아야 된다니까. 그렇잖아. 내가 생각했을 때 그렇다라는 거지. 너무 속내를 드러내 보이는 거야, 더불어민주당. 속내를 많이 드러내 보인다고. 내가 여기 1년 책 중에 이렇게 보면은 뭐가 있냐면은 실천으로서의 혁신 그래가지고 꼭 해야 할 일. 그게 보면은 목적 지향적이고 체계적인 혁신은 기회의 분석으로부터 시작을 한다.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는 혁신 기회의 7가지 원칙 쭉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이 책을 읽어보면은 내가 느꼈을 때 북한이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의 관계를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나라는 일본에 대해 가지고 뭔가 좀 혁신적인 생각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자꾸 그 감정에 몰입되어 가지고 있으면은 상대한테는 속내가 보여지는 거야. 본인들은 그 속내를 숨긴다라고 할지라도 상대한테는 다 보여진다니까요. 왜? 접근 방식을 처음부터 그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일본에 대해 가지고는 더 이상 그런 그걸 심어주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지. 드라마도 그렇고 영화도 그렇고. 그런 종북들이 좀 사라져야 되는데 계속 더 남아가지고는 저러고 있으니까 자꾸만 과거 우리가 일제강점기 때 일본한테 식민지였다라는 걸 자꾸만 어필을 하는 거야. 그게 그렇지 않아요? 난 그렇게밖에 안 느껴서. 일제강점기 때 이야기 그것도 한두 번이잖아. 100년 전이잖아. 그럼 거기서 끝나야 되는데 계속 그거 들먹이는 거는 젊은 애들도 우리가 식민지였었구나. 그걸 자꾸 세뇌게 주는 거야. 그걸 세뇌게 줄 필요가 뭐가 있어. 안 좋은 감정만 있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일본하고 그러면 안 좋은 감정만 있게 되는 거지. 그걸 왜 자꾸 세뇌게 주냐고. 그건 난 별로인 것 같아. 기억을 하는 거랑 주입을 시켜가지고는 세뇌를 시키는 거랑 틀려. 그리고는 젊은 사람들은 일본하고 좋은 감정을 가지게끔 미국에 대해 좋은 감정을 가지게끔 그걸 심어줘야 되지. 안 좋은 감정을 심어줄 필요가 뭐가 있냐고. 저기 손님 한 마리가 들어왔어. 저 벌레가 어떻게 해서 들어왔지? 저기 있으면 강아지들한테 안 좋은데. 아무튼 그래서 내가 말하고자 하는 이유는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계엄을 그런 종북주의자들을 좀 뿌리를 뽑자라고 해가지고 계엄 같지도 않은 계엄을 한 거야. 국회 내에 그런 종북주의자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 종북주의자가 많으면은 봐봐요. 교육부 장관 또 정교조라 그러더라고. 그 다음에 무슨 장관 또 전부 다 종북주의자고 이러면은 대한민국이 발전할 수 있을까요? 아는 거야. 누군가를 원망하고 그 다음번에는 누군가를 배타하고 그런 감정만 심어져지게 되는 거야. 그럼 그 누군가가 누구야? 일본인 거야. 굳이 그런 감정을 왜 자꾸 심어주게 되는 상황들을 만들어 놓냐고. 그럴 필요가 없잖아.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은 어떻게 그런 종북주의 세력자들을 뿌리 뽑고자 싶어가지고는 계엄을 한 거야. 그런데 이놈의 여야당이 과거에 전두환한테 항거했던 세력들이잖아요. 그 세력들이 전두환한테 정권을 탈취해가지고는 그 애들이 그 자리에 앉았는 거야. 자기네들은 노태우를 브릿지를 한번 싹 깔아놓고는 그런 느낌을 안 주게끔 만들었지만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면은 그 애들이 그렇게 정권을 탈환하기 위해 가지고는 그렇게 했던 것밖에 나는 안 느껴져. 그리고는 탈환을 해가지고는 노태우하고 전두환을 깜빵에 안 넣었으면 되는데 깜빵에 넣었잖아. 그래서 그 애들 속내가 더 드러나 보여지는 거야.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이나 아니면 국민의힘이나 다 윤석열 계엄 가지고는 미친 듯이 그렇게 날뛰는 거지. 도둑이 집어들인다고.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도 놀란다. 그 식인 거야. 그렇게 해가지고 걔들이 그렇게 계엄 가지고 날뛰는 거지. 그런데다가 한술 더 떠는 건 누구? 정청래. 걔 같은 경우 완전 종북이잖아. 걔는 찐 종북인 거야.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 계엄한 거에 가지고는 미친 듯이 날뛰는 거지. 윤석열은 정청래 같은 사람은 국회에서
배제시키자 그런 뜻인 거지. 통일도 북한에서 우리한테 매달리고 그래야 되는데 이러면 맨날 우리가 매달려가지고 대화로 평화통일 통일 운운하면서 달러 줘가면서 왜 그 짓거리를 하냐고. 그런 상황에서 이재명 할배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일본에 대해 가지고는 적대 감정까지는 아니지만은 친화적인 감정은 아니니까. 연설 들어본 사람들은 알 거야. 연설 들어본 사람들은 그걸 딱 느낄 거예요. 내가 2번을 들었어. JTBC 하는 거 유튜브에서 내가 2번을 들었는데 2번 다 들었을 때 그런 느낌이 왔었어. 처음에 한 번은 그냥 뭐 설렁설렁 듣고, 그 다음에 2번째는 내가 집중해서 들었을 때 일본에 대해 가지고 친화적인 건 아니야. 어쩔 수 없이 가깝게 지내야 되는 나라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러면 친화적인 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북한 같은 경우에 핵포기 하는 범위 내에서 뭐 대화로 평화통일 어쩌고저쩌고 운운하는데, 그건 문재인 때도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애들이 뭐 대화로 평화통일 하고 그러면서 핵포기 그랬는데 핵포기를 했어? 안 했잖아. 이제는 모든 정보가 오픈이 된 거야. 내가 유튜브를 하잖아요. 응? 유튜브를 하잖아. 그러면은 유튜브가 한국 거야? 미국 거지? 다 알게 되는 거야, 자연적으로. 그러니까 전략을 부리려고 해도 전략이 다 오픈이 돼버렸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지. 더군다나 내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만 있었던 게 아니라 외국에도 있었고, 외국에서 들어왔을 때 그러니까 미국인들만 갈 수 있는 학교를 들어간 거야. 그런데 우리 애가 미국인이었냐면 아니었거든. 그냥 외국에 있는 학교를 인터내셔널 오랫동안 다녔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특혜가 주어져서 그랬던 거야. 아무튼 오늘 뉴스 한번 볼게요.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이 까르보 불닭을 드셨대요. 그리고 김건희 여사는 팥빙수, 광복절 구치소 특식. 그러니까 이유 없이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외치는 대통령을 저렇게 깜빵에 못 보낸다라는 거에는 뭔가가 이유가 있는 거잖아. 국민 1인이 봤을 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 죄가 되는 것 같지가 않은 거라고. 그런데 얘들은 죄가 되는 것처럼 국민들한테 각인을 시켜주는 거야. 아이러니한 거지. 다른 나라에서는 그런 그게 죄가 될 수가 없는데, 그리고는 처음에는 그게 죄가 아니었는데 그게 죄가 되는 것처럼 만들어주는 거, 주입을 시키는 거지. 각인시켜주고. 그냥 알면서도 묵인을 하는 건지 아니면은 왈왈 거리는 사람이 적어서 그런 건지.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이 정권 잡고 있으면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더불어민주당이 정권을 잡고 있으면은 조금 문제가 되어져 보여진 수도 있을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이유가 되지 않는데 계속 이유를 만드는 거지. 그게 북한한테 돈을 안 줬기 때문에 이유가 되는 거야. 그게 이유가 되는 거지. 북한한테 돈을 안 줬기 때문에, 달러를 안 줬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드는 거야. 그리고는 흉흉한 분위기를 만드는 거지. 더불어민주당이 정권을 잡고 있으면 괜찮고 국민의힘이 정권을 잡고 있으면 뭐 흉흉한 것처럼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한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찌라시를 뿌리는 거야. 내가 봤을 때는 북한의 일부 세력들도 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 여기 보니까 특식 예산은 1인당 1,700원이다. 요즘 1,700원 가지고는 뭐 사먹냐? 윤 전 대통령이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 까르보 불닭 볶음면과 슬레임 아이스크림, 김 여사는 서울 남부구치소는 팥빙수와 검은콩 두유를 제공했다 그래요. 진짜 얘도 나빠. 여기 보면은 정청래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나도 가짜뉴스 피해자 이러고 있다. 이 사람 가짜뉴스 피해자가 뭐 가짜뉴스야. 본인한테 있는 그 뭐야 이거 뭐지? 이거 사제폭탄 만들어가 터뜨렸다라는 거. 그거는 외국 문헌에도 있어.
다 아는 사실인데 지 혼자만 아무도 모르겠지 그러고 덮으려고 그러는가. 그게 이상한 거지. 정청래 사제 폭탄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검색해봐봐. 그러면 쫙 다 나와. 나무 위키에는 확실하게 거기는 저기 뭐야 그 당시 때에 미 문화원에 있던 그 경비원한테도 경비원이었나? 던져놓은 거에 나와 분명하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겠어? 응? 이러고 있으면 가려지겠지. 근데 이러고 있으면 가려져? 안 가려진다고. 그런데 자기 죄에 대해 가지고 뉘우칠 생각을 안 하고는 은폐를 하려고 하니까. 응? 은폐를 하려고 그러면 돼.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 그런 정청래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이해찬, 정청래, 임종석, 문재인 그런 세력들이 대한민국 사회주의를 만들려고 하는 거야. 규제가 엄청나잖아. 이재명 할배 대통령도 조금 그런 것 같아. 규제가 많아. 달리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니까. 그리고 뭐야 양도세 그것도 보니까 50억 그랬다가 당내에서는 50억으로 유지하자라고 이야기를 해. 근데 이재명 할배 대통령이 10억으로 그러는 거야. 그것도 조금 그런 것 같아. 내가 봤으면. 지만 K 챗할 수 있어. 좋아요. 네 감사합니다. 나 얘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이 안 될 수도 있었어. 그런데 사람들이 찌라시에 속아가지고는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탄핵이 됐거든요. 그러면서 얘들이 이참이다 싶어가지고 모든 엄청난 찌라시를 요거 한 개 가지고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윤석열 전 대통령을 탄핵을 시킨다, 계엄이 나쁘다라고 이야기하기엔 못해. 그런데 이게 사건이 뭐라 그럴까, 2개, 3개, 그 다음번에는 전략적으로 해가지고는 뭐 비디오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영화, 드라마 이렇게 해가지고는 우리 일제강점기 때 이렇게 보여주고, 그러고는 일본에 대한 안 좋은 감정부터 시작을 해가지고는 과거 전두환, 박정희, 계엄 이런 것 나빴다라는 식으로 자꾸 인식 주고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자연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가지고는 반감이 생긴다고. 그걸 노렸던 거야. 내가 계속해서 우리나라가 사람들은 다 자유민주주의라고 생각을 했을 건데 그 사회주의다라는 식으로 계속 언급하고 막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 해가지고 내 영상이 안 돌게 되더라. 그러니까 내 같은 사람이 많아가지고는 더불어민주당에서 대한민국을 사회주의로 만들려고 한다. 그리고는 국회에 그런 종북주의자가 많다. 그러면 종북주의 주사파 에너지가 뭐냐? 그런 걸 쭉 다 이야기를 하면은 사람들이 그렇구나. 그러면 저 사람 끌어내려야 되겠네. 그렇게 생각하고는 윤석열 대통령이 한 계엄에 대해 가지고 옹호할 수도 있다라는 거야.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한 계엄에 그래 누가 다쳤어? 아무도 안 다쳤어. 총불이 지그들이 겨눈 거야. 지그들이 겨눈 거 아니야. 쇼즈를 한 거 아니야. 그 젊은 사람한테 불러가지고는 그러면 그 젊은 사람이 의원한테 총불이 겨누었으니까 그게 뭐 문책 받아야 됐네. 근데 그게 뭐 문책 받았어? 아무것도 없지.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쇼드립인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니까 현명해지기 전에 그 상황을 현명하게 생각하기 전에 사람의 내일을 혼탁을 다 시켜놓은 거지. 얘들이 더불어민주당이 문제가 크다라니까요. 나빠 얘들이. 그러니까 정권을 확실하게 바꾸려고 전략을 부린 거야. 내가 생각을 했을 때. 그리고는 어느 누구 나와가지고 3년 동안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나라 경제를 다 망쳤다 그랬는데 나라 경제 망치고 누가 망친 거야? 일단은 그 많은 빚을 지게 한 거는 문재인이야. 문재인 때 싸놓은 똥을 누가 윤석열 때 치워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윤석열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야? 아니라고. 문재인 때 그렇게 똥을 기름단 많이 싸놓은 거야. 지금 이재명 때 싸놓은 똥 다음번에 이렇게 똥을 많이 싸놓는다라는 거는 얘들도 아는 거야. 다음번에는 더불어민주당이 아니고 누구 국민의힘이 될 거라는 거. 얘들이 북한이 지금 가만히 있잖아요. 그거 왜 가만히 있겠어? 이거 받았을 거라고. 이번에 뭐 민생지원금 해가지고는 돈 뿌렸잖아. 거기에 뭐 눈먼 돈이 숨어 있는 거야. 북한에 줄 눈먼 돈이. 이건 내 생각이야. 이재명 한 번 더 뿌린다 그러지? 또 쓸 거라고.